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의 저자 김종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2강 헷갈리기 쉬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A를 먼저 보시죠. 김막둥 씨는 아래 그림처럼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여 비과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A주택과 B주택은 모두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요. 2017년 9월 29일에 A주택을, 2018년 9월 30일에 B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2021년 9월 30일에 A주택을 매도한다면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난감하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가 제대로 하려면 결국은 비과세 요건을 갖다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건은요. 종전주택. 여기서는 이제 매도 대상 주택 A. 이 주택이 어떠한 조건을 갖다 갖춰야 되느냐. 그 부분은 취득 시기마다 좀 다른 부분이 되어 있고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역 구분 없이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죠. 만약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구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2년 보유로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갖다 했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소유자가 속한 1세대가 무주택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갖다 지급을 했다. 그 다음에 그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면 거주 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에서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을 갖다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로 갖춰야 될 부분은요. 종전주택의 취득일서부터 해가지고 1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주택을 갖다 취득을 갖다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1년 경과 후라는 게 어떤 의미냐는 얘기죠. 법령 해석된 내용을 갖다 좀 참조를 갖다 하면은요. 종전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러니까 A주택을 취득을 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 B를 갖다 취득하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갖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1년이 지났다라는 걸 갖다가 사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갖다 할 거냐. 취득이 2017년 9월 29일에 종전주택이 취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을 따져보면은요. 첫날은 빼고 9월 29일은 빼고 9월 30일서부터 날짜 계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2018년 9월 29일까지가 딱 1년이 되는 시점이 되겠죠. 근데 1년이 지나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하루가 더 가야 됩니다. 그러면 2018년 9월 30일이 딱 1년이 지난 첫째 날이 돼요. 그래서 이 첫째 날 포함해서 그 이후에 취득을 갖다 했다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 요건이 충족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 요건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체크를 갖다 해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요.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짜서부터 해가지고 2년 이내에 매도해야 되느냐 3년 이내에 매도해야 되느냐 이 조건을 갖다 따져보는 겁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갖다 갖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상관없이 3년의 유예기간을 갖다 적용받습니다. 그렇지만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취득했다라고 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추가 취득한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3년의 유예 기간 갖다 적용받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또 몇 가지로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다라고 하게 되면 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요.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했다라고 하게 되면 2년 이내로 기본적으로 줄어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018년 9월 13일까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갖다 지급을 했으면서 증빙 서류에 의해서 이 사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또 3년의 유예 기간을 갖다가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는 어떤 유예 기간을 다 적용받는지 이 부분을 갖다 정확하게 판단을 갖다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사례로 연결시켜 가지고
2년 유예 기간이나 3년 유예 기간이 언제 종료가 되는 시점인지 그걸 갖다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추가 취득한 날짜가 2018년 9월 30일입니다. 날짜 계산은 그 다음 날서부터 출발을 갖다 하니까요. 첫날 빼고, 그리고 2018년 10월 1일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은 2020년 9월 30일이 되는 것이죠. 3년 이내다라고 하게 되면 2021년 9월 3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기존 주택을 갖다 팔아줘야지 비과세 혜택을 갖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사례하고 연결시켜서 첫 번째 요건서부터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주택은 2017년 9월 29일 날 취득을 했고요. 따라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됐죠. 예를 들어서 2017년 8월 2일 전에 소유자가 속한 1세대가 무주택 상태에서 A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갖다 납입을 했다. 그 다음에 이거의 증빙서류에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A주택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요건 충족된 걸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거주 요건을 갖다 추가로 채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요건은요. B주택 취득일이 2018년 9월 30일인데요. 이게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2017년 9월 29일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은 2018년 9월 29일이었었고요. 거기서 플러스 1을 한 부분이 경과한 시점이니까 2018년 9월 30일서부터가 1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B의 취득일은 2018년 9월 30일이니까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정확하게 충족이 됩니다. 세 번째 요건 부분은요. 2년 이내 유예기간을 갖다 적용받느냐 3년 이내 유예기간을 갖다 적용받느냐 그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2018년 9월 13일 전에 B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갖다 납입했으면서 이게 증빙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3년 이내 매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에서처럼 2021년 9월 30일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족이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B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납입했다라고 하게 되면 2년 유예기간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2021년 9월 31일 날 매도를 해버리게 되면 유예기간을 갖다 경과한 상태가 되버리죠. 따라서 충족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조건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따져보고요. 언제까지 매도를 갖다 해야 되는지 그걸 갖다 설정을 갖다 한 다음에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어렵긴 하지만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